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워런 버핏의 탑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조금 얻어간다고 할까요? 일단 5개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행, 중앙은행 아니에요. 상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고 하죠.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이제 신용카드, 이 회사, 그리고 코카콜라. 이거는 조금 눈에 많이 익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만드는 케찹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 크래프트 하인츠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한 25%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한 46개 정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상위 5개가 한 7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분산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죠. 상위 13개에 한 90%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도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만 투자하는 것 같죠. 먼저 1위는 애플입니다. 40.7%. 많이 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6년부터 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이 이런 IT 기업에는 나는 투자 안 하겠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2000년도 그때 IT 버블 있을 때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뒤집고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2016년부터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조금 팔았는데 이거는 조금 미스테이크라고 자신이 얘기했어요. 이제 매수한 시점은 2016년에 매수를 해서 2020년 9월 이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크게 타격이 왔다가 요거 회복하고 좀 올라가기 전에 이때 많이 대폭 매수했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이 되게 장기 투자하잖아요. 애플이란 기업이 이 IT 기업에 등장할 때 같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주가 막 폭등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샀어요. 여러분, 요 밑에서 산 게 아니라 그것도 여기 위에서 샀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산 게 아니라 40%나 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성장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번 사면은 막 20년, 30년 훨씬 넘게 들고 있는 사람이 대가가 여기서 샀어요. 그것도 40% 가까이 샀어요. 여기가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서 약간 후회한 게 제가 한 110달러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부양책 나오면은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130달러에 팔았거든요. 아, 이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플 들고 계신 분들, 워런 버핏이 들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같이 한번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이게 쭉 더 올라가면은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이런 여기서 지금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애플의 배당 그래프예요. 꾸준히 상승을 하죠. 어떠한 수익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핸드폰 안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 와야 되죠.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우리들의 필수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여기 이제 필수제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 배당도 앞으로 꾸준히 늘려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영업이익 이런 거 살펴본다면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했고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자 같은 걸 좀 제한 금액, 그러니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 플러스 한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냐,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최근에 조금 많이 이렇게 상승하긴 했어요. 삼성전자도 아마 한 20 몇 퍼센트 정도 해요. 현금 흐름, 호주머니 얼마나 돈을 들고 있냐, 이것도 2020년도에 지금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늘릴 수 있었던 거죠. 결론은 애플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뭐야? 그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워런 버핏은 왜 여기서 샀을까?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아니라 왜 여기서 샀을까? 아무래도 저도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팔았어요. 1위는 이거고, 자, 2위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14.45%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면은 원래 과거에 조금 있었어요. 2010년도 전에 있었는데 이거를 팔았어요.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이때 금융회사들이 다 좋지 않았죠. 이때 아마 좀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다시 좀 많이 매수를 했죠. 왜 다시 매수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손절했어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훌륭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네요. 주식이라는 건 모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지 더 올라갈지. 왜 다시 매수했냐 보면은 2014년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도 2014년부터 갑자기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 2020년에 조금 많이 줄긴 했는데 이때 약간 코로나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워런 버핏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겠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자산이라든지 어떤 예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젤레 그리고 에리카 이 새로운 서비스인데 이 젤레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뱅크 그런 거예요. 이제 에리카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맞춤형 뭐 금융 서비스에서 로봇이 여러분들한테 어디다 투자하세요, 뭐에 투자하세요,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해준다는 이런 서비스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작을 했고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다시 매수를 하고 많이 늘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예요. 7.92% 들고 있습니다. 요거 카드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는 없는데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사람들이 쓰는데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뭐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64년부터 투자해서 한번 팔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사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1964년에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샌드오일 뭐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기 이런 데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때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났는데 이때 사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64년이면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50년도 넘었는데 하여간 올해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어떻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네요. 이제 다시 여기서 또 얘기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더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50년씩 막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이 아멕스는 단순히 카드 수수료를 먹는 회사는 아니에요. 약간 가맹점 수수료가 더 많아요. 좀 특이한 거는 순이자 수익. 이게 뭐냐면은 이 한 번쯤 아마 써보신 분 있을 거예요. 카드론 같은 거 이런 거요. 15%, 18%, 뭐 20%이 정도 하는 금리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로 조금 많이 여행하면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단기적인 현상이겠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배당은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현금 흐름도 뭐 어느 정도 들고 있네요. 워런 버핏이 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잖아요. 이제 카드도 어떻게 보면 쓰지 않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다른 거는 비중을 많이 뭐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어떠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걸 조금 뭐 사업 모델을 좋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순이자 수익이 많다는 거는 이 돈을 좀 빌려주고 이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위 코카콜라, 뭐 5위는 이미 녹화는 돼 있는데 좀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게 돼서 일단 먼저 여기까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좀 변화가 좀 유의미하더라고요. 토요일 한 점심쯤에 작업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